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즌2 이슈 인사이트가 오늘부로 1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 때는 7월이 돼가면서 이제 만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1년간 장수한 프로그램 다 여러분들 덕분으로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판 팡의 시대, 제2의 카톡은 바로 요 종목이다 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나라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1등 삼성전자 480조 원, 2등 하이닉스 90조 원. 자, 근데 3등부터가 재미난 게 있네요. 카카오 75조 원, 네이버 69조 원. 그 아래로는 LG화학인데 58조 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즉 우위로는 황제 폐하 말고는 전부 다 자기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만 있다. 즉 1인 지상, 만인 지하. 어떻게 본다면은 국내는 반도체 나라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의 90%를 지배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누가 넘버원이냐?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이 합쳐서 140조가 넘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카카오가 하이닉스를 앞질러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이닉스가 떨어지든지 카카오가 올라가든지 해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죠. 현대자동차보다 네이버, 현대자동차보다 카카오. 공장도 없고 직원들은 넥타이도 안 매고 머리 염색하고 다니고 저게 회사를 다니는 놈들인지 놀러 다니는 놈들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네이버 강남에 입주했을 때 초창기 IR 가보면 거의 그런 유형이었어요. 왜 직원들이 노란 물, 당시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다 넥타이 매는 그런 거였으니까. 자, 근데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드디어 대한민국도 소프트 파워가 제조업이라는 하드웨어 파워를 넘어선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약 5년 정도에서 4년 정도 늦긴 했습니다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에 합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강의 주제가 팡이라는 주제죠. 팡의 시대. 그래서 제2의 카톡 같은 종목을 카톡을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카톡은 10만 원, 8만 원에 샀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액면 분할을 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7만 원, 8만 원에 지금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이제 뭐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은 한참 더 아래 가격이겠죠. 2만 원대나 15,000원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팡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주식은 뭐냐면 이 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쉬는 팡, 노는 팡, 팡팡 어떻게 보면 의성어를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자, 여기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애플이 있지 않느냐? 애플은 공장이 없어요. 디스플레이는 삼성한테 혹은 LG한테. 스마트폰 칩에 들어가는 FPCB는 대만의 TSMC한테. 카메라 모듈은 자화전자한테. 그리고 조립은 중국의 폭스콘한테. 원가는 40만 원에서 35만 원. 판매는 120만 원에서 100만 원. 제조
원가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판매는 100만 원입니다. 40%대 60%대. 그러면 영업 마진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품보다 원가 구조가 더 큰 거예요. 애플도 공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 오늘부로 대한민국 시가총액 종합주가지수 3,320포인트, 3,360, 70포인트 기준으로 보통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250조 원에서 2,200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3,20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 기준으로.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 팡주라고 그래요. 앞자를 따서 이 종목들을. 애플 시가총액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자, 나스닥 100종목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나스닥에 있는 100종목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겁니다. 일주일 전에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2조 2061억 달러. 한국 돈으로 2,4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2,500조 원 가까이 되겠네요. 대한민국 시가총액보다 200조 원 더 많네요. 종목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죠. 1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마존 아까 팡에 들어있던 거죠. 그렇죠?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자를 표시하는 페이스북. 시가총액 이게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요즘 9억 달러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미국 나스닥도 신고점 나가면서 지난 2, 3일간 일단 뭐 9,340억 달러라고 계산해 본다. 한국 돈으로 1,100조 정도 됩니다. 애플은 방금 2,400조.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 세 번째 있는 1조 7,058억 달러. 한국 돈으로 1,900조 원 정도 되네요. 즉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거래소 삼성전자로부터 아까 보셨지만 490조 원 삼성전자로부터 저기 아래 종목까지 900등까지 나라비를 세웠을 때 다 합쳐서 우선주까지 시가총액이 거래소 기준으로 2,200조 원이 살짝 넘습니다. 애플 하나만 못하죠. 그래서 이 팡주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총액이 일경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5배에서 조금 모자란 수준이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추세고.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하드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제품을 조립하고 공장을 갖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회사는 테슬라에서 한번 나옵니다. 시스템 반도체인 엔비디아도 팹리스 회사에 공장 없습니다. 테슬라나 되어서야 시가총액이 여기 나오네요. 670조 원. 그렇죠? 670조 원. 요즘 좀 더 올라왔으니까 700조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가 미국의 팡이지만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지난 3년간 세계 시장에 지배했는데 옛날에 그러면 7년 전, 10년 전에는 누가 저 시가총액 1등 있었느냐? 엑손모빌. 석유 관련해서죠. 델 컴퓨터. 10년 전. 네. 그리고 뭐 스토리지 같은 거 만드는 혹은 존슨앤존슨이라고 헬스케어 및 약 만드는 회사도 잠깐 한때 시가총액 1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시가총액 1등이 아니라 10등 아래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트렌드에 한국 시장, 오늘 카카오라든가 오늘도 카카오 급등 나왔죠. 네이버 급등 나왔죠.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깨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소위 얘기해서 어떤 촉매자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 바로 쿠팡입니다. 자, 쿠팡은 상장하면은 시가총액이 적자 3조 회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시가총액이라는 걸 매길 수가 없죠. 10조 원 한다고 했을 때 다 사기라고 그랬죠. 실제 상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100조 원이요. 첫날 100조 원 잠깐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7조 원, 8조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네이버하고 카카오 시가총액 수준, 그 수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쿠팡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니까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2의 쿠팡 같은 회사가 있느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회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보는 관점은 뭘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이버가 올라갔다, 쿠팡이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를 붙잡고 있든지 네이버를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멀리 보고 제2의 네이버 같은 주식을 지금은 담그는지. 왜?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미국의 팡주,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지난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제조업체가 30대 그룹에 대한민국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온 기업이 한 명도 없어요. 즉 외자 유치를 받아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김종필 그때 특사가 가서 돈을 받아와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서 재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으로 오늘날 이제 모태가 돼서 삼성이나 포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그 뒤로 이 10대 재벌 그룹에, 많게는 30대 재벌 그룹에 들어온 그룹이 단 한 그룹도 없습니다. 딱 있었죠. 두 번. 웅진그룹. 극동건설 합병해서 들어왔다가 망했죠. 그리고 또 일어난 그룹이 있습니다. 금호그룹. 네, 대우 먹었다가 토해내고 지금 공중분해됐죠. 제조업은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온 회사가 딱 두 부류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 유발 효과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 네이버예요. 유일합니다. 즉 대한민국도 하드웨어 파워에서 어디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 파워로 건너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팡이 그걸 일깨워 준 거죠. 자, 그럼 이 쿠팡에 맞는 이런 현상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냐? 한번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020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강하게 움직인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차이나 23% 성장,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죠. 16.5%, 미국 12%, 유나이티드 킹덤 9%, 재팬 3.8%.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쿠팡 덕분에 대한민국에 있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재평가를 받게 되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뒤늦었지만 왜 그러느냐. 엊그저께 이베이 코리아를 신세계닷컴이 인수한다. 네이버하고 같이 자금을 대서 네이버가 그런데 어제 바로 결별 선언했죠. 자기는 안 하겠다. 자, 그래가면서 이제 신세계닷컴 혼자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지금은 좀 더 늘어났겠죠. 네이버가 18%를 지배하고요. 이베이가 12%를 지배하고 신세계닷컴이 3%를 지배합니다. 자,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이베이를 합병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 쓱닷컴까지 집어넣으면 시장 점유율이 33%입니다. 쿠팡보다 거의 3배 가깝죠. 3배를 좀 넘는 수준이죠. 즉 쿠팡의 급증하는 이 추세 성장을 네이버는 전략적으로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포위하는 형태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주들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주식들이 나와 있네요. 알리바바, 중국 전자상거래죠. 누가 최대 주주입니까? 그렇죠.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 우버, 그렇죠. 네. 텐센트, 그리고 아마존, 바이두, JD.com, 그리고 핀듀오듀오라는 비대면 관련 주가 있어요. 자, 바이두닷컴이 움직이게 만들고 아마존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라는 거죠. 결국은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PSL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 이 정도만 그냥 알리바바나 우버나 아마존이 아니라 바로 핀듀오듀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서버를 움직이게 만드는,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우리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든가 카카오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네이버가 좋아서 가느냐, 카카오가 좋아서 가느냐 아니란 얘기죠. 아까 보셨지만 팡주들의 그런 성장,
쿠팡주들이 미국 시가총액을 다 지배해가면서 세계 1등부터 5등까지 다 되는 이런 흐름. 소프트 파워가 일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플랫폼이 디지털 시대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쿠팡이 빨리 성장하고 있느냐? 쿠팡은 2016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했습니다. 위메프라든가 티몬하고 비슷했어요. 이베이 코리아는 18%였습니다. 네이버는 7%. 2020년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네이버는 17%. 엊그저께 발표에 따르면 2021년은 18%로 늘어났어요. 쿠팡은 13%입니다. 즉 쿠팡도 10% 가까이 성장하고 네이버도 10% 가까이 성장하네요. 똑같은 10%씩 시장 점유율은 늘어났지만 배수로 보면 쿠팡은 3배 빠르게 성장하고 네이버는 1.5배 정도 성장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속도감이 느껴지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기서 자꾸 쿠팡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네이버든 카카오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네이버 급등 나오고 카카오 급등 나오는 거에는 뭐가 있느냐? 금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출발은 쿠팡처럼 단순히 배달 서비스 업체입니다. 단순히 배달 서비스니까 좀 이상한데 단순 배달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전자상거래죠. 자, 그런데 그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이용 숫자가 늘어나죠. 이용 숫자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류 역량이 늘어나가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움직이는 돈의 단위, 결제되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죠.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쿠팡페이라든가 쿠팡 멤버십이라든가 즉 전자 결제 시스템 및 금융, 핀테크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돈을 얼마 남겼냐는 두 번째예요. 자, 이런 현상이 한국에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수익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돈 버는 데는 관심 없고 회원수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람들이 객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식 주문을 넣었던 시대. 그렇죠.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객장이 사라지고 사이버 객장,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촉매 역할을 한 회사,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쓰시죠. 기술의 진보가 금융으로 먼저 진출한 케이스죠. 자, 물건을 사는 거라고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먼저 넓히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키움증권 쓰시는 분한테 못 쓰게 해봐요. 저처럼 대신증권 쓰게 해보세요. 적응 못 하십니다.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익숙함인가. 네이버가 훨씬 더 많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도 드디어 금융이 열린 겁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카카오도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왜? 카카오뱅크 상장하잖아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KB은행, 전국구 남아있는 은행,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거니까. 정부 산하기관 거잖아요. 정부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전국구은행, 세계은행이 다 합쳐도 현재 IPO하고 있는 상장하면 약 40조 정도로 예상되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따라잡았네요. 그동안 올라와서. 결국은 기술의 혁명은 뭐를 만들어내요? 금융산업의 진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것에 익숙해 있다면 지금 쿠팡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그 흐름을 가장 먼저 보고, 즉 전자상거래가 꽃피우는 이 흐름에 있어서 그 성장하는 시장,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에 제2의 쿠팡,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처럼 정말 1000%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 누군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무서운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의 손아귀 안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때
인구에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많이 써봐야 미국 인구 3억 5천 명밖에 안 된다. 유럽 인구 7억 5천 명밖에 안 된다. 합쳐봐야 11억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합쳐서 16억 명이다. 거의 중국이죠, 사실. 네. 그리고 동남아,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인구가 많은, 인구가 20명입니다. 동남아는 누가 경제권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치는 현지인이. 경제권은 다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화교. 20억 명이에요.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중요한 호텔부터 해서 은행, 화교분들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죠. 합쳐서 36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에요. 미국 사람들이라 해서 빌 게이츠라 해서 치약 1m짜 쓰지 않습니다. 화장실 간 다음에 휴지 3m 갖고 뒤처리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의 주목, 전자상거래 핵심을 꿰뚫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죠. 1조 원 적자인 빌려줬더니 적자 난 회사한테 잘했다. 2조 원 더 빌려줄 테니까 더 해봐. 3조 원 빌려주고 네 거 대신 주식 내놔. 쿠팡 지분의 60%를 장악했죠. 사실 70% 이상이에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상장했을 때 50조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손정희 회장은 쿠팡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만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비전펀드는 또 누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서 시가총액 1위를 대만의 텐센트, TSMC, 비메모리 반도체죠. TSMC와 다투고 있는 누구예요? 그렇죠. 알리바바. 중국 전자상거래 1위잖아요. 마윈의 중국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알리바바, 중국. 그 다음에 쿠팡,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합쳐서 아까 몇 명? 16억 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은 네이버가 있지 않느냐. 네이버는 누구 겁니까?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을 쓰든 네이버를 쓰든 주식을 알고 나면 여러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저를 너무 냉소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서 정말 안타까운 훌륭하신 분인데 소방관 팀장님께서 순직하셨잖아요. 후배들 먼저 내보내다가 뒤따라오시다가 순직하셨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합니다. 쿠팡 안 쓰겠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요? 네이버를 선택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마찬가지겠죠. 쿠팡을 쓰든 네이버를 쓰든 그러나 여러분은 손정희 회장님의 회사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냉소적이 돼요. 야, 내가 쿠팡을 끊고 네이버를 통해서 했더니 결국은 한 사람 거라고? 네, 한 사람 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소프트뱅크예요.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 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라인 조인트 벤처라. 지분이 50대 50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65%의 지분을 J홀딩스라는 걸 확보합니다. 그 J홀딩스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 100% 지분을 확보하고 Z홀딩스는 다시
야후 재팬의 지분을 100% 확보합니다. 야후 재팬은 미국 재팬의 미국 야후의 최대 주주이다. 소프트뱅크가 야후 재팬의 최대 주주예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똑같이 50대 50 출자한 회사, 그 지분이 라인을 100% 갖고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이혜진 님이 3.7, 국민연금이 12%, 블랙록이 5, 소액주주분께서 갖고 계셔요. 자, 그런데 네이버는 미래셋과 같이 조인트 벤처 같은 협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금융이죠. 81%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72%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국 회사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이 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사람 라인 쓰시나요? 거의 안 쓰죠. 3억 6천 명 회원이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들입니다. 라인 재팬이 일본에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라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라인 아래로 있는 무수한 뮤직, 웹, 컨텐츠, 파이낸셜 전부 다 라인 아래에 있어요. 대부분의 계열사가. 근데 그 라인 100%를 누가 갖고 있어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 출자한 J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거죠. 마치 느낌이 이렇게 오는지 어떤지 저만 이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야후 재팬은 인터넷 포털, PC 기반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네이버나 다음 커뮤니케이션처럼 PC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포털 업체예요. 자, 라인은 어떻습니까? 네이버 밴드라든가 카카오처럼 소셜 회사죠. SNS 회사죠. 그런데 100% 갖고 있어요. 100% 갖고 있어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PC와 모바일에 결합된 지금의 카카오처럼 얘가 곧 카카오처럼 되겠죠.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카카오가 합병해서 현재 카카오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답습하는 겁니다. 누구 회사 겁니까? 그러면 네이버, 라인. 모바일 기준의 네이버는 누구 거냐고요? 네이버의 파워는 쇼핑에서 나오는데 그 쇼핑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소프트뱅크, 네이버 50%. 네이버 주가의 폭등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소프트뱅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국 15억 명, 알리바바. 한국 5천만 명, 쿠팡. 쿠팡의 점유율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 13%밖에 되지 않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장 속도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쪽 땅을 밟든 저쪽 땅을 밟든 네이버냐 쿠팡이냐 시장 점유율 50%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구자라고 그래요. 선구자. 여러분은 여기서 애국이라는 혹은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을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얘기. 더 웃긴 거는 만약에 신세계가 이베이까지 인수하고 네이버하고 조인을 했다면 시장 점유율 50% 이상. 대한민국의 사실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뭐 어디를 사든 이베이를 옥션이라든가 G마켓을 사든 이베이 코리아, 네이버를 사든 쿠팡을 사든 전부 다 손정희 회장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지금 앞으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네이버가 인수한 회사 잠깐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수년간 확장한 거를 잠깐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 1,000억 원. 끝단위가 10억 원입니다. 2017년 3월 현금. SM 엔터테인먼트 1,000억 원 현금. CJ ENM 1,500억 자사주 교환. 스튜디오 드래곤 자사주
현물 출자. 와패드, 세계 최대의 소설 공유업체입니다. 웹소설 플랫폼 업체예요. 6,530억. 6,530억을 이번 연도 1월에 지급했는데 뭘로 지급했습니까? 주식 교환 방식입니까? 아니면 자사주 지급입니까? 자사주 지급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투자라는 얘기예요. 미래세대한테 5천억 투자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스 할 때. 자사주 교환했어요. 갖고 있는 주식 서로 맞교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면서 협업을 한 거예요. 카카오는 직접이죠. 자기네들이. 네이버는 협업으로 모노마일식으로 확장합니다. 엊그저께 신세계하고 네이버가 발 뺀다 그랬죠. 진짜 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과점 금지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 점유하면 네이버가 살짝 비껴가는 겁니다. 마치 옛날 SK텔레콤이 신세계통신 합병했을 때 51% 넘어가니까 살짝 비껴간 거죠. 자, 그리고 왈라팝.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4,190억. 감이 오시죠? 컨텐츠, YG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CJ&M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와패드 컨텐츠, 빅히트 컨텐츠, 왈라팝 컨텐츠. 네, 중고거래. 이 느낌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2의 가능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컨텐츠에서 나온다는 거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최근 들어서 급등, YG 엔터테인먼트의 급등,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전펀드가 있는 거예요? 비전펀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제2의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찾았느냐?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에서야 나 카카오 투자한다. 지금에서야 나 네이버 투자한다.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은 네이버를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될 때냐? 매매해야 될 때인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이다, 뭐다. 그거는 갖고 있는 사람. 카카오를 액면 분할되기 이전으로 가격으로 따진다면 16,000원, 2만 원에 샀던 사람. 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지금 들어가가지고 무슨 투자예요? 매매밖에 못하는 거지.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밀렸을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은 감당 못하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투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로 하고 제2의 뭐를 찾아요? 제2의 네이버 같은 주식 앞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미국 아까 팡주들 보셨잖아요. 애플도 있었고 페이스북도 있었고 아마존도 있었지만 그 아래서 움직이는 메르카도 리브레, JD.com, 핀듀오듀오 이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가면서 셀포스 이런 종목들, 클라우드 컴퓨터처럼 빅데이터 움직이는 종목들처럼 다 같이 산업이 일으키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그 생태계, 소프트 파워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게 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죠. NH 엔터테인먼트. NHN 엔터테인먼트니까 네이버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네이버가 이 회사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뭐를? 네이버는 머리, 팔, 다리, 몸이면 그 네이버를 움직이게 해주는 혈관, 온몸 구석구석을 위한 알고리즘, 피혈관 움직이는 신경세포를 움직이는 힘줄, 이 모든 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준호 님이 회장으로 있는 소프트 개발자입니다. N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NH 엔터테인먼트는 NH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NHN 플레이비, NHN 한게임, NHN 코믹을 지배하고 있고요. NHN 페이코, 네이버 페이코라고 생각하시죠? 전자결제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페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NHN 페이코가 우리나라 세 번째예요. 이 회사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지배하고 있어요. 최근에 10배 올라갔죠? 이런 회사들은 또 비상장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쪽 분야에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이버를 움직이는 플랫폼, 바이두라든가 아마존을 움직이는 플랫폼 핀듀오듀오처럼 한국의 핀듀오듀오가 이 NHN, 종목으로는 그냥 NHN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이오링크, 인크루트, NHN 벅스, NHN 에듀, 벅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음악, 그렇죠? 멜론이나 벅스잖아요. 다 이 회사 겁니다. 네이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거를 갖다가 네이버가 쓰는 것 뿐입니다. 이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 플랫폼 속에서 이 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놀라운 것은 이 회사 주가가 아직 안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은 NHN 한국사이버는 10배가 올랐어요. 지난 3년간. 자, 그런데 NHN, 방금 보셨던 NHN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이 자리입니다. 78,000원. 지난 수년간 현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죠.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예요. 카카오, 네이버 폭등하고 한국의 팡이 드디어 시가총액 3, 4위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걸 움직여주는 회사는 안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폭등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아쉬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 걸로 만드십시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13번째 시간 한국의 도래한 팡주 제2의 카카오가 남아있느냐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